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국민 2명 중에 1명이 가지고 있는 이 통장, 바로 청약 통장인데요. 자, 10월부터 이렇게 안 하면 180만 원 연 기준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180만 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0월부터 크게 바뀐 부분이 있죠. 자, 예전에는 청약 통장을 1년 12개월 월 10만 원을 최대 불입금액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10만 원씩 12개월 불입하면 120만 원이었는데, 자, 이게 10월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1월 납입분부터 25만 원으로 바뀌어서 연간 600만 원까지, 연간 300만 원까지 불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종전에 120만 원 불입하던 금액을 이제 연간 3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25만 원 형편이 되는데 금액을 올려서 불입하지 않으면 180만 원 정도 불입금액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자, 금전적인 손해보다는 그 납입 금액을 최단기간 맞출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정리된 표 한 장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 이 케이스 이번에 10월부터 바뀐 내용 1번부터 3번 그 케이스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내가 민영주택이냐, 자, 국민주택 청약이냐, 또 그 임대주택 청약이냐,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는지 뒤죽박죽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장의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영상 뒷부분에 1, 2, 3번 케이스에 대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청약저축만 가지고 계신 분, 또 청약부금을 가지고 계신 분, 청약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 정말 헷갈려 죽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일목요연하게 이 영상을 듣고 나시면 한 번에 쏙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엑셀로 정리한 이 표 영상 뒷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청약저축 전반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고 영상 중반 부분부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5만 원 지폐를 보고 계신데요. 자, 우리가 이 돈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일 경제독립 TV와 함께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거쳐야 될 게 내 집인데요. 이 내 집을 장만하려면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내 집을 장만하는데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10월부터 바뀐 주택청약저축 전환신규 핵심 3가지를 꼭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내 통장의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총 4가지 통장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중에 여러분이 딱 한 가지 통장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주 옛날에 나온 청약저축 통장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청약예금. 이거는 이제 정기예금처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데 250만 원, 300만 원. 요게 청약예금 통장이고,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데 월 적금식으로 불입하는 게 청약부금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나중에 나온 게 통합된 게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입니다. 자, 1, 2, 3, 4번 중에 여러분이 한 개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이번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자, 1, 2, 3번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4번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자격을 드리는 겁니다. 자, 통장 가입자에게는 전환할 경우에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은행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은행의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요렇게 가장 나중에 나온 통장을 들고 계실 텐데, 이게 이제 4가지 종류로 그동안 쪼개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거를
마지막에 나온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자격을 드리면서 자, 민영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다 청약할 기회를 드리는 건데요. 다만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청약저축은 아주 오래된 그 처음 나온 통장이죠. 자, 이거는 이 그 국민주택,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통장입니다. 자, 그리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한마디로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고요. 자, 마지막에 나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과 그 국민주택, 그러니까 공공주택이라고 하죠. 이거를 모두 다 그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자, 형자가 오타가 났는데 민영주택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10월 1일부터 이번에 정부가 이 4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그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 무엇이 장점이냐? 자, 과거에는 청약저축만 들고 계신 분들은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없었죠. 그런데 10월 1일부터 전환하면서는 그 일정 요건이 되면 이제 그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과거에 2번, 3번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1번 청약저축, 그러니까 민영주택 그만 청약하실 수 있던 분들이 이번에 그 국민주택도 청약할 수 있도록 10월 1일부터 이제 제도가 바뀐 겁니다. 자, 혁신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그 청약저축만 들고 있었는데 민영주택으로 바꿔서 그 민영주택도 할 수 있었는데 민영주택을 하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시면 여러분은 그 손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그 가장 이제 옛날에 가입한 옛날에 그 통장들을 들고 계신 건데, 이게 이제 4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번에 전환할 수 있으면서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자, 그 국민주택, 그 민영주택 이렇게 나눠줬던 게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서 전환할 기회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또 한 가지 금리가 3.1% 우대금리로 높아졌죠. 그 혜택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청약통장은 무조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유리한데요. 그래서 활용 방법을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주택청약종합저축, 그리고 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많이들 헷갈리시죠? 제가 개념을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청약저축통장, 청약예금, 부금 통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번에 10월 1일부터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그 바꿔드리는 건데요. 변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들고 계셨던 분들도 이제 월 불입금 25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기존 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지고 계셨다가 해서 10만 원씩만 인정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11월 불입금부터는 25만 원까지 그 더 많이 불입할수록 빨라지겠죠. 그 1순위가. 그거를 꼭 확인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 2, 3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 큰 부분은 세 가지 잘 확인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청약저축은 그 구통장이 이제 그 청약저축인데, 자, 이거는 옛날에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이렇게 불입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10월 1일부터 바뀌면서 이제 25만 원으로 이 그 인정금액이 15만 원 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있어도 12개월 동안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인정금액이 10만 원씩 120만 원만 인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25만 원씩 불입을 하면 여러분이 180만 원을 더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간 종전에 120만 원이 아니라
이제는 연간 25만 원씩 12개월 불입하면은 여러분이 300만 원까지 그 불입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더 좋아진 거죠. 요 점을 잘 파고들어야 되겠습니다.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2번 보시면 구청약 통장은 청약저축 통장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신규 취급이 중단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 통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 은행 가시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만 신규가 가능하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 2, 3번 정주화면으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자세하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나중에 나온 통장인데요. 자, 내 집 마련의 첫 걸음,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는 것, 내가 이 통장이 없다면 가입하는 것, 이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요. 자, 이 통장을 가지고 계시면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 모두 가능한 만능 통장인 거죠.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액은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었지만 종전에는 불입금액 인정 금액이 이제 최대 10만 원까지만 되었었는데 이게 25만 원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잘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금리도 이제는 10월 1일부터는 3.1%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만 원부터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이 부분 잘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청약저축 아주 옛날 통장을 들고 계셨던, 그러니까 국민주택만 청약 가능했던 분들이 이번에 2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을 10월 1일부터 이제 전환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창구에서 의논하시고 상담하시고 나에게 유리하게 바꾸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종전에 이 청약저축은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월 최대 25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그 불입금액도 25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논란이 있죠. 아니, 나는 돈이 형편이 안 돼서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5만 원으로 변경되면 돈 많은 사람만 유리한 게 아니냐. 맞습니다. 많이 불입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바뀌었는데, 자,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형편이 되면 할 수 있으면 25만 원까지 최대한 불입하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청약저축은 여기 보시면 40평방제곱미터 이거 평방제곱미터 초과주택, 그러니까 국민주택 청약할 수 있을 때 1순위가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인정금액이 많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10만 원 월 불입하는 것보다 25만 원 이렇게 많이 불입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납입 금액이 많은 분, 또 납입 인정회차가 많은 분,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최대 25만 원 많이 불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자, 이 점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불입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이거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지금 25만 원으로 변경되어서 많이 불입할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1,500만 원을 빨리 만드는 게 유리한데, 자, 과거에는 10만 원씩 불입하면 12년 6개월이 걸렸죠. 그래서 12년 6개월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25만 원으로 인정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5년 60개월만 불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2번 보시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잔액을 예치금으로 인정하는데, 자, 전국 모든 지역을 하는 최대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자, 이 점을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만능통장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국민주택 청약하는 경우 1번, 2번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를 잘 확인해 두시고요. 그래서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1순위가 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경과하면 납입 인정해제 12차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되는 거고 그 외가 2순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청약 과열지구일 경우에는 24개월 경과 후 납입 인정 회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가입하시고 많이 불입하는 분이 유리하다. 여기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종전에는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를 말씀드렸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도 가입 후 24개월 경과 1순위,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가입 후 12개월 경과되면 1순위 자격을 드리기 때문에 동일하게 빨리 가입하고 많이 불입할수록 유리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모든 면적을 청약할 수 있는 게 바로 1,500만 원이죠. 자, 에브리띵 그 청약 가능 1,500만 원. 자, 그래서 내가 돈이 있다면 정기예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 1,500만 원만 그 일시에 넣어 주시면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민영주택은 전 지역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목돈이 없을 경우에는 월 25만 원씩 최대 60개월 한목에 내시면 1,500만 원까지 한 번에 내고 납입하는 그 불입 기간이 이제 회차가 그냥 12개월, 24개월 지나면 인정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돈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선납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정리된 표로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10월 1일부터 바뀐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 허용한 거는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되는데요. 자, 청약저축통장,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 가입자가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인정받고 케이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이번에 10월 1일부터 바뀌면서 여기에 더해서 25만 원까지 월 불입 금액이 종전 10만 원에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유의하실 점은 전환 후 청약 가능 주택 유형은 전환 신규 이후 납입 부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통장을 들고 계시다면 바뀐 점은 종전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월 금액이 인정된 게 바뀌었다. 요거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예전에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통장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사례별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사례는 청약저축 통장을 이렇게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에 내가 국민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납입 횟수, 납입 금액, 가입 기간이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3.1%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고요. 자,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는 국민주택을 안 하고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청약저축 통장을 그대로 들고 계시면 안 되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죠. 빨리 전환할수록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납입 금액은 인정이 되지만 이 가입 기간은 이렇게 10월 1일부터 민영주택으로 전환해야지만 그 전환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되니까 전환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가 기한을 손해보는 겁니다. 자, 요 점을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붉은색 중류에서 별표를 해 놓은 거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사례 2를 보겠습니다. 자, 청약예금, 청약부금, 그러니까 청약예금은 정기예금처럼 250만 원, 300만 원 목돈을 불입한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을 들고 계셨던 분들이 이번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 이제 이렇게 전환하는 이유가 뭐죠? 국민주택을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약예금 부금만 그대로 전환 안 하고 들고 있으면 민영주택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제 10월 1일부터 전환을 하면 국민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전환 전 납입 실적, 그러니까 납입 횟수, 납입 금액,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고 전환일로부터 다시 납입 횟수, 납입 금액, 가입 기간을 쌓아가야 되는데 전환 후 납입 실적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을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전환하실 경우에 바로 납입 금액과 가입 기간이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종전에 할 수 있는 게 민영이었지만 국민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예금이나 부금 전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빨리 전환하신 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전환 일로부터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 가입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점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사례 3번을 보시면 그러면 아무 통장이 없었던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내 자녀 통장이 없다. 태어나자마자 빨리 가입해 주는 게 유리하겠죠. 왜? 자녀에게 이렇게 해주면 최고인데 월납 최대 25만 원으로 불입하는 게 이제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종전에는 10만 원씩 불입해서 이렇게 150개월 걸리던 것이 그러니까 10만 원씩 12년 6개월을 꼬박 불입을 해야 1,500만 원 금액을 채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25만 원씩 5년 60개월만 불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10년 걸리던 것이 이제 5년으로 기간이 반으로 단축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제도를 이렇게 변경했기 때문에 다른 적금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집이 없는 분들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빨리 가입하시고 월 불입 금액을 1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으로 그냥 5년만 불입하시면 최대한 빨리 유리한 조건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납까지도 허용을 해 줬으니까 이제는 1,5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기예금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월 25만 원 최대 금액으로 최대 60개월 선납을 이용해서 빨리 불입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이 점을 꼭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번에 10월 1일부터 전환하는 경우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 세 가지 통장을 가진 분들이 해당이 된다. 자,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정확하고요. 자, 사례 1, 종전의 청약저축을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는 한마디로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는데 이제 민영주택으로 청약할 기회를 드리는 거고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한 게 전환 후 가입 기간은 전환 일로부터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환하고 12개월이 최소 지나야 되니까 빨리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청약 예금 부금 그러니까 민영주택만 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 내가 국민주택을 좀 청약하시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통장을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해 주셔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전환일로부터 납입 횟수, 납입금액, 가입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환 전 납입 실적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환 후 납입 실적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간이 경과돼야 되기 때문에 빨리 바꾸는 게 유리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통장이 없는 분들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은 무조건 빨리 만드셔라. 그리고 여력이 되면 월 25만 원 최대 금액으로 불입하셔라. 그리고 혹시 목돈이 있으면 1,500만 원을 그냥 월납으로 하지 말고 선납을 그냥 다 60개월을 해버려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 2, 3번을 잘 이해하시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은행 창구 가서 상담하셔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변경을 하시면 여러분이 내 집 장만의 기회를 가장 최단 기간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경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집 아파트 또는 내 집 하나가 있는 게 기본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돈을 불려가서 경제 독립을 이루게 되는데요. 자, 통장 들고 있는 것 총 4가지 종류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케이스 지금 요 요약된 한 장 가장 중요한데 이 케이스를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정지화면으로 보시면서 가장 유리하게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만히 들고 계시면 안 되고 이렇게 180만 원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25만 원 변경된 제도를 꼭 잘 활용해서 가장 유리하게 여러분이 내 집 장만을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